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코타로예요. 오늘은 나에게 호감 있는 사람과 호감 있어 하는 그 사람 누군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한번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해, 아니면 잡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골라주세요. 골랐나요? 1번 카드 할게요. 나에게 호감 있어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예전에 헤어졌거나 이별한 지 얼마 안 된 상대방 같아요. 이 사람은 무슨 뱀파이어처럼 막 과거를 곱씹으면서 왜 우리의 사랑은 완성되지 못했을까? 왜 우리의 인연은 완성되지 못했을까? 이러면서 밤만 되면은 곱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이별하신 분. 전 애인일 수도 있는데 전전 애인일 수도 있고, 그래. 어쨌든 밤만 되면은 여러분에 대해서 막 뱀파이어처럼 막 곱씹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게 완성되지 못했을까? 음. 여기서도 7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7이 나오네요. 그쵸?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회를 또 노릴 것 같아요. 기회를 노려서 여러분에게 조금 찔러보지 않을까. 기회를 노려서 또 작업을 걸고 있지 않을까. 뭔가 발밑이 어두우니까 조심하시래요. 뭔가 약간 좀 무슨 느낌이 드냐면 배다른 형제처럼 약간 진짜 너무 흡사한 사람과 여러분이 또 만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상대방 그 전전 애인 있잖아요. 그 전전 애인이 발밑이 어두우니까 조심하라고 하는데, 전전 애인이든 전전 애인 같은데 왠지 느낌은.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곱씹는 사람, 오래 사귀는 사람이에요. 나름 짧게 사귀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 사람과 거의 쌍둥이 같이 배다른 형제 같이 비슷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또 고백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도망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그 헤어졌던 지점 있잖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확증 받고 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 사람은 고쳐질 수는 없지만 미리 방어책을 준비를 해서, 너 이거 어길 때마다 전기 충격기 매긴다, 이런 식으로 좀 가시면 좀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이 사람과 너무 흡사한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도 너무 나는 너무 왜 이렇게 이상한 애들만 꼬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잘 해보세요. 근데 또 다른 데선 티가 안 나는데 여러분한테만 이런 이상한 점이 티가 나요. 왜 그럴까요? 다른 데서는 티도 안 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만 이런 바보 같은 이런 부분들이 티가 내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을 못 참거든요. 예를 들면 뭐 되게 막 남들 사회생활 할 때는 전혀 문제 없는데 여러분한테 미치겠는 거 있잖아요. 사귀는 사이에서 미치겠는 거. 예를 들면 연락 두절, 회피, 뭐
술 먹고 뭐 연락 두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음주 습관, 음주 운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이 도저히 못 참겠는 지점이 있어요. 그 부분이 동일한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애인과 음주 문제로 연락 두절되는 것 때문에 헤어졌다면 그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근데 남들 볼 때는 완벽해. 사회생활 할 땐 티가 안 나거든요. 사귀는 사람 여러분이 미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요. 사귀어주는 대신에 이거 어기면 너는 충격기야. 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해놔야 돼요. 기재를. 안 그러면 좀 대비책, 방어태세를 하나 세워놔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이 또 막 밑 빠진 독에 불 붙기, 발밑을 조심하라는 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바닥이 이게 또 여기 구멍에 이게 진흙이 있었네 이런 느낌 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분 이거는 이제 나를 호감 있어 하는 사람 있는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 조언. 이렇게 돼요. 나를 호감 있어 하는 사람 있는가? 있어요. 근데 멀리 있어요. 그 미세한 어떤 기척은 느껴지지만, 운명의 인연의 합은 어디서 멀리 느껴지지만, 아직 못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멀리 있는 나와 비슷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존재예요. 동등한 어떤 존재예요. 운명의 뭔가 느껴져요. 하지만 멀리 있고 기척만 느껴져요. 그런 느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와 비슷하죠. 나와 비슷해요. 체격도 풍채도 좋고 준수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요. 이 사람은 좀 선택지가 3개나 있기 때문에 어디론지 내다를 수 있고 어디든지 어느 정도 약간 성공 가도를 약간 시작했다? 초입 지점에는 진입은 했다? 이런 느낌의 좀 그런 상대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조언으로는 예, 6개의 펜타죠. 이거 완벽한 뭐 행운에 가까운 금액인데, 그쵸? 충분히 나눠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방이 여러분이 좀 잘 베푸는 성격이거든요. 좀 잘 베푸는 성격인데 그걸 상대방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닌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함부로 베풀지 말라. 함부로 기대게 하지 말라. 함부로 허락 주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되게 잘 베푸는 사람이에요. 잘 베푼 사람이라서 주변에 막 여러분한테 뭐 예를 들면은 학교에 가면은 막 아침에 막 숙제 빌려주고 막 모르는 거 막 가르쳐주고 이런 애도 있잖아요. 아침에 자기 쉬어야 되는데 막 시험 전날까지 시험 바로 앞 시간 전까지 막 애들이 문제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 나도 바쁜데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사람. 여러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진짜 막 일이 쌓여 있는데도 여러분도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하니까 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하다못해 번 돈 역시도 막 엄마가 필요하다 하면 주고, 누구 필요하다 하면 주고, 누구 뭐 조카 달라면 주고, 뭐 하다못해 뭐 누구 우는 소리 하면은 밥값은 자기가 내게 되고 더 주게 되고 막, 그리고 막 우는 소리 하면 또 빌려주고 못 받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워낙 모범생이다가 이렇게 능력도 있고 인자하고 자상하고 이러니까 원래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눠줘야 될 사람도 많아요. 근데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약간 대등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성공 궤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나눠줄 필요는 없어요. 이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 사람한테 되게 호랑이를 애완견으로 호랑이잖아요. 유기묘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유기묘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태생 자체 호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유기묘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럼 관계가 얼그러져요. 상대방은 그냥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좋으니까 그냥 이제 막 애완묘인 것처럼 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좀 맞추기 힘드네 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가 좋아하니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관계가 대등해야 되는데 뭔가 조금 얼그러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호랑이로 대해야 되지 유기묘나 어떤 불쌍한 무언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성이 그렇긴 한데 여러분 좀 고치셔야 돼요. 이거 힘들죠. 그래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도 못하고 빌려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쉽게 얘기하시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다는 거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나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너는 얘기하네. 이거를 나와 너는 원래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같으면 얘기 안 할 텐데 너는 얘기하는구나. 그래 하면서 우리 좀 거리를 두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치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분의 1, 나의 2분의 1, 나의 50%든 나의 70%든 나의 30%든 어떤 지점을 정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라면 저 상황에서 저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라면 저 상황에서 안 저럴 것 같다 싶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용기 있게 나라면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너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진짜 친하다면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나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를 할 것 같은데 너가 너무 손쉽게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좀 이상해 라고 좀 거리를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그걸 얘기를 했는데도 이해를 못할 경우 거리를 좀 두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 어쨌든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좀 조심하는 게 나아요. 네, 3번 카드 할게요. 이건 이제 나한테 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은 호감 있어 하는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좋은 카드예요. 예, 나한테 호감 있어 하는 사람 있죠. 조만간 막 다가올 것 같아요. 선카드 떴잖아요. 상대방은 되게 밝은 사람이고, 근데 막 진짜 막 이렇게 후광을 등에 업은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지혜의 흰색 올빼미까지 타고 올라오죠. 내 생각에는 뭔가 되게 단단한 사람이에요. 기반 자체가. 후광을 뒤에, 그러니까 행운이 뒤에, 스포트라이트가 뒤에 이런 느낌이거든요. 거기다가 올빼미까지 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그냥 왜 태어난 김에 농구부 주장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사람은 타고나기를 스포트라이트가 뒤에 있는 느낌. 그리고 이 사람 노력도 하지만 물론 이제 약간 승승장구할 수 있는 어떤 받침도 이렇게 좀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 재능이 뛰어나다든지 집안에 지지도 된다든지 학력도 그럭저럭 잘 이렇게 운이 좋게 좋은 학교에 진학을 잘 했다든지 혹은 좋은 직장, 좋은 선후배를 만나서 잘 진입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진짜 쟤는 탄탄대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태어난 김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어난 김에 지구를 지키고 있어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무슨 뭔가 이제 그런 느낌 태어난 김에 캡틴 아메리카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 캡틴 아메리카는 자기가 원해서 된 거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태어난 김에 지구 방위대 막 이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분명히 있고요.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 달 안에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상대방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휠 오브 포춘 나왔죠. 운명의 상대죠. 여러분의 어떤 제짝이에요. 제짝이 시간이 돼서 다가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이 자리를 찾아감에 의해서 여러분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무게추가 이렇게 딱 되면서 이렇게 이동한 느낌이거든요. 한쪽이 만약에 이렇게 기울었으면 이 사람 못 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울었으면 못 갔고 이 사람의 높이만큼 여러분도 조금 가까스로 이제 기사회생했기 때문에 이제 만날 수 있는 어떤 수평선이 만들어졌다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언으로는 힘을 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약간 그거잖아요. 엄모라 해야 되나? 엄하지만 자상한 엄마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힘, 자애로움과 힘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 용기도 잃으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 사람은 용맹하고 엄하고 아름답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약간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나 남성을 좋아하거든요. 단순히 허세 이런 거 말고 진짜 강한 사람 있잖아요. 강하니까 자상하고 상냥하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한테도 마음을 주고 보살필 수 있는 거고 능력이 안 되면은 그냥 불쌍해 하면서도 키우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그런 걸 이제 다 케어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집단의 어떤 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강함 때문에 이 사람이 되게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강함을 잃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뭐 키우던 고양이가 떠나거나 이러면 되게 강함을 잃게 되죠. 막 슬퍼하시고 그럴 텐데 그럴 때 이제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요. 어쨌든 근데 그러지만 않으면 돼요. 너무 슬퍼하지만 않으시면 여러분은 강함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4번 분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4번 분에게 호감을 가지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뭐라 해야 될까 호감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 인파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둘러싼 어떤 인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갖고 있냐 없냐라고 따지면은
그 좀 애매한 부분이요. 여러분 자체에게 호감을 가진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에너지나 어떤 그런 거에 이끌려서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사람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그 쌓여 있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라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연예인 왜 저런 거 이제 내한하면은 막 그 관중들이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어떤 그 군중 크라우드 무리들이 이렇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도미노처럼 넘어지거나 뭐라 해야 되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산인해를 이루다 보면은 이게 좀 어느 지점이 넘어가면 에너지가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주위 상황으로는 음, 벗어날 수만 있다면 벗어나야 되는 좀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적절히, 예를 들면은 너무 많은 인원을 받아들이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좀 잘라내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이렇게 좀 잘라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막 진짜 너무 많은 클라우드 무리들이 있다면 좀 잘라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인스타 뭐 엄청난 여신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뭐 인스타 뭐 여신이든 뭐 여왕이든 뭐든 해가지고 조회수 막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나 시청자가 있다 쳐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좀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내 관할인 사람이 맞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자제를 하시거나 다른 데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구획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어떤 안전 지침을 따르실 분들만 남아주시고, 안전 지침을 따라주시지 않으실 분들은 좀 가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떤 특정한 노하우가 있어서 여러분이 되게 위태로운 어떤 작업물들을 완성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위험한 무리들이, 크라우드 무리들이 여러분의 것을 너무 함부로 도용하다가 날뛰다 보면 이 사람들이 되게 위험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그런 거 있잖아요. 허용 범위를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쉽게 쓰러지거나 뭐가 사고가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인산인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리고 인산인해 다수의 욕망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리고 그 다수의 욕망 안에는 어떤 나쁜 욕망이 침입되는 경우 이게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자유로우려면은 이게 여러분이 스스로를 다 정확하게 보시고 안전지침과 가이드를 정확하게 다 명시하시고 선을 다 그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명의 인원만 들어오고 어떤 안전지침을 지켜야 되고, 안 그럴 경우 강퇴고, 내가 얘기하는 안전지침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강퇴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렇게 하셔야만 이게 좀 유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충분히 할 말씀 다 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이제 스스로 이제 조금 올라가는 지점이다 보니까 이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리더십이라 해야 되나? 어떤 왕자에 오를 때 좀 어떤 규칙과 규범을 가지고서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어떤 생성 단계예요. 생성 단계라서 인산인해가 막 이렇게 뭉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좀 규율과 규칙을 만들어서 조금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지점이에요. 일단은 집단이 막 뭉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좀 안전한 규칙을 가지고서 그 규칙 안에서 그 무리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규칙이 와야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요, 어쨌든. 예, 여기까지. 여러분 사랑해요.